네, 요거 여기. 시작하면 되나요? 아, 네. 저는 6장 리액트 개발 도구로 디버깅하기 부분을 발표할 최윤지입니다. 먼저 6장 내용은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버깅이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에러를 만난 경우에 개발자는 그 에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개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 디버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버깅이라는 것은 단어 뜻 그대로 코드의 오류나 버그를 제거하는 수정 과정입니다. 리액트 팀은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개발 도구인 리액트 데브 툴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액트 데브 툴스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리액트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디버깅을 돕기 위한 개발 도구로서 안녕하세요. 도구로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액트 데브 툴스의 설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주로 개발하시는 브라우저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주로 크롬을 많이 써서 크롬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롬에서 리액트 데브 툴스를 검색한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롬에서 삭제가 뜨는데 처음 설치를 하게 된다면 크롬에서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신 다음에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발 모드에서는 빨간색 아이콘이 뜨게 되고 실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란색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리액트 개발 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메뉴 확인에 들어가 보면 컴포넌트 탭과 프로파일러 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리액트 데브 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와 프로파일러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탭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 이 왼쪽 부분은 컴포넌트의 트리 구조를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오른쪽 부분은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그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거 보시면 어나니마우스라는 컴포넌트가 많이 보이는데 이 어나니마우스는 컴포넌트가 만약에 기명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컴포넌트 명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익명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다면 함수명을 추론하지 못해서 어나니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컴포넌트 트리 구조를 책에서 만든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컴포넌트는 각각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으로 만들어진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컴포넌트는 메모로 감싸진 익명함수 컴포넌트이고 네 번째 컴포넌트는 고차 컴포넌트로 예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그냥 익스펄트된 익명함수 컴포넌트까지 만들고 이거를 컴포넌트 탭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트리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결과를 보시면은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으로 생성된 컴포넌트는 모두 정상적으로 함수명을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를 사용해서 익명함수를 감싸는 경우에는 함수명을 제대로 추론하지 못해서 이렇게 언더바 C3이라는 함수명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리액트 16.8 버전 이후에서는 이렇게라도 추론이 되는데 그 버전 이하에서는 이것도 역시 어나니마우스로 선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겪은 이슈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익명함수를 디폴트로 익스폴트를 한 경우에 새 예제에서는 언더바 디폴트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웹팩 디폴트 익스폴트라는 값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 천하님한테 여쭤봤을 때 문제없이 디폴트로 표시가 된다고 하셔서 이거는 저만 겪은 에러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냅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차 컴포넌트 역시도 명칭을 제대로 추론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나니마우스 언더바 C5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처럼 함수명을 제대로 추론하지 못하는 것이 디버깅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컴포넌트 명을 정확히 특정해서 디버깅을 하고 싶다면 컴포넌트를 기명함수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네임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책의 1장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함수 부분을 언급한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함수 표현식에서 할당하려는 함수의 이름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코드를 봤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궁금했던 게 컴포넌트를 기명함수로 바꾸는 게 디버깅엔 용이할 수가 있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개발자가 코드를 봤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건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 라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컴포넌트명을 정확하게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네임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고 기명함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 속성을 추가해서 메모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기명함수로 변경을 해주면은 결과를 봤을 때 C_3로 떴던 값이 메모 컴포넌트입니다 라는 값으로 잘 나오고 기명함수로 변경해준 값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너니 마우스로 뜨는 이유는 이 위에 부분을 기명함수로 안 바꿨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함수명을 넣어주면 자기가 넣어준 그 함수명대로 이 부분이 바뀝니다. 주의할 점은 개발 모드의 컴포넌트 트리가 아니라 빌드한 프로젝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네임 속성을 넣거나 기명함수로 변경을 해도 빌드하는 과정에서 그 컴포넌트 명을 단순하게 난수화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함수와 디스플레이 네임 속성은 개발 모드에서만 제한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5가지 정보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본인이 그 클릭한 컴포넌트 명과 그 컴포넌트가 만약 키값을 가지고 있다면 키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이 빨간색 아이콘은 그 페이지 자체가 스트링 모드가 아닐 때 이렇게 뜨는 아이콘이라서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아이콘과 벌레 아이콘, 그리고 소스 코드 아이콘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눈 아이콘은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컴포넌트가 HTML 어디에서 렌더링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고 벌레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콘솔 탭을 클릭을 하면 그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코드를 클릭했을 때 코드의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컴포넌트가 받은 풀업스를 보여주는 영역이고 네 번째는 컴포넌트가 사용 중인 훅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use라는 부분을 빼고 훅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use state라면 state로, 그리고 use effect라면 effect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그냥 본인이 만든 사용자 정의 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디드 바이는 컴포넌트를 렌더링한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란입니다. 이때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이 사진처럼 리액트 돔 버전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개발 모드에서는 렌더링한 부모 컴포넌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앱이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있다라고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 두 번째 팁인 프로파일러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탭은 리액트가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어떤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됐는지, 그리고 몇 차례나 렌더링이 일어났는지, 어떤 작업이 렌더링이 가장 오래 걸렸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웹페이지가 프로파일링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프로파일러 메뉴는 프로덕션 빌드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렌더링 과정에 개입해서 디버깅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탭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빌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 설정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달이 뜨는데 제너럴 탭과 디버깅 탭, 컴포넌트 탭과 프로파일러 탭이 있습니다. 먼저 좀 유용한 부분을 책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너럴 탭에서 하이라이트 업데이트라는 부분을 체크박스 표시를 하게 되면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그 렌더링 되고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뜨면서 지금 무엇이 렌더링이 되고 있는지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탭 부분에서는 이 하이드 로그스 듀링이라는 부분을 체크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 스트링 모드인 경우에는 유저 이펙트가 2번씩 실행이 되면서 만약 그 이펙트 안에 콘솔 로그를 찍어놨다면 그 콘솔 로그가 2번씩 찍히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걸 체크해 놓으면은 정상적으로 한 번씩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 탭에서는 리코드 Y 부분 체크박스에서 프로파일링 도중에 어떤 것 때문에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 부분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버튼은 프로파일링 시작 버튼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시 똑같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중단이 되면서 프로파일링한 내용이 하단에 뜨게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은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한 역할인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자체가 그냥 새로 고침이 되면서 프로파일링이 시작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중단이 되면서 프로파일링 기록이 하단에 뜨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파일링 종료 버튼으로 프로파일링을 끝내고 만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파일링 했던 기록이 전부 삭제돼서 이거는 삭제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로파일을 불러오는 버튼이고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버튼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기록했던 프로파일링 그 기록 내용들을 JSON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이 프레임 그래프 탭을 보시면은 이 렌더 커밋별로 일어난 작업을 표시해서 너비가 넓을수록 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앱 컴포넌트는 모든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루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너비가 넓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 사이드 프로젝트 부분을 캡처해서 온 건데 만약에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뜨는 부분들은 렌더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색깔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는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크드 부분은 커밋에서 렌더링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컴포넌트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래프인데요. 렌더링 되지 않은 컴포넌트도 회색으로 표시가 됐던 프레임 그래프와는 다르게 렌더링 된 컴포넌트만 보여준다는 점에서 프레임 그래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컴포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동기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등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해보려고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거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이 올 세미스터 네임스 폼이라는 컴포넌트가 렌더링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훅 유체인지들을 통해서 6번째 훅에서 렌더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드롭다운 리스트 컴포넌트라서 드롭다운의 상태를 변경해 줄 때마다 렌더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의 내용에서는 이 디버깅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 건지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따로 이게 하지는 못했고 일단 쉬운 개념부터 먼저 보기 위해서 책의 예제 코드를 따라해 봤습니다. 이 책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setTime 함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렌더링을 한번 일으켜주고 있고 인풋에다가 값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하단에서 그 해당 값이 보이는 형태의 예제 코드입니다. 일단 이 코드의 문제는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의도치 않은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이 인풋의 내용이 변하게 되면은 이 친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을 그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유저 이펙트를 제거하고 인풋 부분을 따로 컴포넌트로 빼가지고 렌더링을 나눠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앱 컴포넌트는 이제 더 이상 렌더링이 되지 않아서 회색으로 뜨고 제가 바꿔줄 때마다 인풋 텍스트가 렌더링이 되면서 이 부분에만 색깔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풋 텍스트 부분에 하위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그 컴포넌트가 문자열로 이루어진 풀업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위 컴포넌트의 값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부모 컴포넌트가 변하면서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코드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 어쩔 때는 이렇게 이 예제 코드처럼 잘 뜨는데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하거나 이러면 이 앱에도 계속 색깔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책에 있는 예제 그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만약에 이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막아주고 싶다면 하위 컴포넌트를 메모로 감싸서 렌더링을 최적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로 감싼 다음에 코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이렇게 렌더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컴포넌츠와 프로파일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컴포넌츠는 정적인 현재 컴포넌트의 트리 내용을 디버깅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탭이고 컴포넌트 트리 구조나 풀업스, 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반면에 프로파일러는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렌더링 되는 컴포넌트나 렌더링 그 컴포넌트가 얼만큼 렌더링이 됐는지 횟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화 중단 누르면 될까요?